가을이 좀 좋은 계절인데 너무 짧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리브굿 김정아 리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좀 관심이 많은 것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치매에 대해서 좀 요즘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브굿 제품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치매를 알다 보면 전문가들이 아는 만큼 예방도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치매를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그런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그 65%가 알츠하이머 치매이고요.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0%이고 루이 수체와 파킨슨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울트라 마그네슘과 메틸린 블루에 대해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치매가 이제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매를 우리나라에서 좀 조사를 해봤을 때 올해 2024년도에 105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까지 합하면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당뇨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대사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점점 조금씩은 낮아지는데 이상하게 치매로 사망하는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치매가 무서운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인지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기억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워서 초고령화로 갈수록 혼자서 사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치매는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돌보는 분과 돌보는 분들까지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사회적인 활동을 본인 스스로도 어렵고 해서 사회적인 고립과 우울감을 좀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돌보시는 분들도 좀 우울하고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문제를 좀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치매가 증가를 하는데요. 간병비나 복지 서비스, 의료비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가 되어서 사회적인 경제적 부담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의 치료 및 돌봄을 보자 보면은 가족들에게 비용을 좀 많이 부담이 되고 또 가족들의 약간의 희생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미리 알면은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는 한 네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가장 쉽게 저는 좀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타로 단백질, 그러니까 뭔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단백질이에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원래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루나 각각의 기능적으로 하는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꼬이거나 접히거나 뭉치거나 플라그가 있거나 찌꺼기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 단백질에 신경세포의 사이사이에 좀 끼고, 그래서 신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신경세포끼리. 그 전달이 안 되고, 염증을 초래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자꾸 되잖아요. 그러면 타루 단백질하고 같이 이제 합쳐져서 그거 알츠하이머 속도를 자꾸 진행을 가속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5년마다 2배 정도의 알츠하이머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어,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증상으로 보면은 기억력이 감퇴되고 언어장애가 생기고 실행증, 행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나 옷 입기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식인증,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사물과 가족 이런 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장애, 판단력 장애,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이상해졌어 이게 아니고 감정세포를 관장하는 그 뇌세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 착란 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65%인데 혈관 치매가 두 번째로 좀 많아요. 약 20% 정도를 있거든요. 네. 혈관 질환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 하고 혈관이 터지는 거를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뇌졸중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좁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이제 감소가 돼가지고 뇌에서 산소를 영양분을 들어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치매로 가는 거죠. 어떤 부위의 혈관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증세가 조금씩 틀리는데요. 기억력 감퇴나 그러니까 낯선 곳에 대한 방향 감각이 좀 흐트러져 있고 언어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비 증상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소체 신경세포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그 루이소체 신경세포로 인해 가지고 루이소체 치매가 생기는데요. 비정상적인 단백질 주로 알파 시누클레인 그 단백질이 또 축적이 되어 가지고 형성이 되는데요. 신경 기능을 방해하고 신경세포를 사멸하고 또 대뇌피질과 변형계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무슨 단백질이 자꾸 꼬이고 변형이 되고 이상 단백질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이런 좋은 것들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이 우리 제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루이소체는 지금 인지장애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집행능력 그러니까 지휘능력 내가 손은 이렇게 하고 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휘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시공간이나 능력이 시공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낮아져요. 시력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있지만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의사분들이 얘기하는데 이 루이소체는 증상이 화려하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옷걸이에다 옷을 걸어놨는데 그 옷에 있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확실한 형체가 보여서 나한테 움직이고 흔들고 때리고 아니면 동물이 나한테 자꾸 오고 이런 또렷한 증상이 있고요. 렘 수면 현상이 좀 있습니다. 루이소체는 그 꿈을 꾸는데 실제로 현재 꿈을 꾸고 있어서 같이 싸운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을 뭐 이렇게 짚거나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아니면 발발 떨리거나 하는 그런 증세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자극이 됐냐에 따라서 이런 루이소체 치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운동 장애까지도 있고 근육 경직과 불안한 자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킨슨 치매가 있는데요. 이 기전을 얘기하자면
이것도 알파 시노클린이라는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이 되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옮기는데 역할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파민 분비를 이제 소실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파민은 뭐냐, 뇌 기저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사멸되어서 운동 기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파킨슨병의 어떤 원인 중에 물론 다른 것들도, 다른 치매들도 한 70여 가지의 원인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이죠. 그 원인은 어떤 거냐면 살충제하고 중금속하고 중독 물질이 노출이 되었을 때 이 파킨슨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장애를 일으켜서 신경세포를 산멸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증상으로 보자면은 근육이 경직이 되고 떨림과 얼굴, 팔 이런 부분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운동 완서 느려진다는 거죠. 서서히 느려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자세가 안 돼요. 그래서 불안정한 자세가 되고 운동 또한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치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 울트라 마그네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역할은 325가지라고 우리 사장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심장과 수면, 집중력, 스트레스 관리, 뼈밀도, 운동기능, 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어, 마그네슘도 미네랄의 하나의 종류잖아요. 그런데 미네랄이 작은 거지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도와주는 촉매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한대요.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뇌신경의 전달 물질을 자꾸 막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 뇌 장벽을 보호한대요. 그래서 뇌 장벽을 보호하면은 우리 뇌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알루미늄 흡수를 억제하고 뇌로의 침투를 방지한대요. 요즘 알루미늄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20, 30대들은 한 번 정도 그냥 렌즈에다가 데우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에서 데우고 꺼내고 마시고 하면 따뜻한 제품이 되었을 때 훨씬 알루미늄이 높고 그걸 먹게 되는데, 또 배달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을 알루미늄에 배달이 됐을 때 우리가 흡수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을 억제시키고 뇌로 가는 것, 그 침투를 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까지 마그네슘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우리 리브국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마그네슘 글리세이트와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 이렇게 해서 최상의 마그네슘 2가지가 합쳐져 있고, 또한 킬레이트와, 그러니까 우리 박대원 스포츠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핀셋을 꼭 꽂아봐서 적중도 있게 필요한 곳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울트라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금 저급한 카보네이트 같은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가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적중도 있게 필요한 곳에 집어넣어주고 흡수력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메틸린 블루하고 우리 마그네슘하고 어떤 상황이 틀릴까 한번 볼게요. 메틸린 블루는 지금 어, 메틸린 블루 하는 역할들은 많이 있습니다. 세포 에너지를 생성하고 항산을 하고 포크레인
브레인 포크라는 거를 완화시키고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틸린 블루는 치매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아까 얘기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응집을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뇌 기능을 높이면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어, 다음,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다음에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치매를 예방을 하고 싶은데 좋은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재미있게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 걸로 해서 뇌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노력은 하지만 치매의 원인들인 이상 그런 단백질들이 끼어 있는 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메틸린 블루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더라고요. 보면은 메트 헤모글로 빈혈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빈혈증은 보통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거는 혈액에 백혈구, 적혈구 이렇게 있잖아요. 적혈구에 있는 철분이 우리 숨을 쉬면은 산소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곳에, 즉 예를 들면 뇌에 갖다 주고 남은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혈액 내에 산소 운반 능력을 그렇게 감소시켰을 때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메틸린 블루는 이것을 환원시켜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놀라운 그런 발표들이 있고 사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중에서 아까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뭐 단백질, 찌꺼기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나 어, 베타 단백질하고 타우 단백질의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뇌에서 플라그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세포 간에 자꾸 전달을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기억력을 자꾸 없애잖아요.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 이거를 응집하는 거를 억제하고, 그리고 이미 플라그 된 것까지도 분해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소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상 단백질인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우리에게 그 응집을 시켜서 세포 간의 그 뇌기능을 좀 손상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경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를 갖다가 시누클린의 응집을 억제하고 이미 응집된 것도 또 분해를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메틸린 블루는 거기서 이제 파킨슨의 원인이 된 알파 시노클린 그 단백질이 중내 피질에 이제 쌓여 있고 대뇌 피질로 자꾸 침범을 하잖아요. 해서 생기는 병인데 메틸린 블루는 알파 시노클린의 이상 비정상적인 그 단백질의 응집을 또한 억제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잠재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리브굿의 메틸린 분류의 특장점을 좀 보자면은 뇌와 그리고 뭐 이제 심장과 그 안정화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거는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스트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체내에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빠른 흡수와 그리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우리가 세포의 단위, 우리가 제일 작은 단위가 셀이잖아요. 그 셀 안에 세포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심장이 할 일을 하고 뇌는 뇌의 할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세포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실제로 그 세포가 할 일을 하는 에너지를 발산을 시켜주는 장소인데 그 부분을 메틸린 블루가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기능까지도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는 거죠. 어, 천연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 100% 천연으로 되어 있는 우리 메틸린 블루가 기억 인지 기능과 그 다음에 기억력을 높여주고 또 뇌졸중 또 치매에 있는 분들 뇌 건강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 머릿속에 뭔가 있는데 명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뇌세포에 그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집중력과 기억력, 정신의 명료성까지 준다고 하니 우리가 메틸린 블루와 마그네슘을 충족했을 때 굉장히 건강한 뇌를 지킬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목표가 5분 빨리 끝나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치매와 리브굿 제품 메틸린 블루 그리고 마그네슘에 대한 연관성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치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오래 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데 우리의 뇌 건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리브굿의 제품들이 건강을 챙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좋은 리브굿 제품을 활용하셔서 건강한 뇌를 지키시고 건강한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한 김정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중 강의 마치겠습니다.